네,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예,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좀 축약을 해봤고요. 예, 보내주신 그 메시지 사연은 지금 심리 상담사님께서 꼼꼼히 읽어보셨습니다. 일단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 17년 차, 남편은 신혼 때부터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쏘아붙이기 일쑤였지만 남들에게는 다정다감하고 성격 좋고 배려심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우유부단한 면이 항상 불만이었고 신랑은 저의 아이들 교육, 행동, 말투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갈수록 대화가 없어지고 3년 전부터 섹스리스가 되었습니다. 신랑에게 집은 하숙집이었고 그동안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4월 17일 상간녀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 들어있는 3장의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말로는 아이들이 커가니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상간녀에게 헤어지자 했더니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애들에겐 창피하지만 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된 이상 이혼이 맞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되니 앞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라. 나도 다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급격한 체중 감량에 불면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 주말마다 부부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어디 다른 곳에다가 상담을 의뢰를 하셨나봐요. 네.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랑에게 문자를 보내라.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다. 근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남편이 몸은 집에 있으면서 연기하면 조용히 지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거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 방지하는 방법이 있겠냐, 본인이 그리고 남편분 본인이 반성할 수 있게 이제 심장을 찌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상간녀와 끝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남편분이 화부터 내시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시면서 윽박을 지르셔서 대화가 안 되신대요. 그리고 이제 나와의 사랑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영상을 통해 많이 배우고 노력 중입니다. 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예. 아유, 속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네. 17년 동안 남편과 대화 없이 지내다가 남편이 바람을 폈고 또 상간녀가 뭐 문자를 보내서 알게 됐는데 사진을 보내가지고 네. 아내분이 직접 알아내신 것도 아니고 예. 상간녀가 막 보내서 알아냈으니 더 네. 억장이 무너지시겠죠. 그렇죠. 자, 질문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예. 뭐 어디서 상담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남편과 대화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문자를 보내라 라고 어디 코칭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코칭을 따라 계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네. 자, 두 번째 이제 상간녀가 완전히 끝낸 건 어떻게 아느냐. 남편이 악용하는 것 아니냐. 네. 자, 네 번째가 이제 남편을 반성하게 하고 싶다. 심장을 찌르는 말과 하고 싶다. 마지막에 사랑을 다시 찾고 싶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질문은? 예, 예. 맞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편하고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예, 접촉을 안 하고 어떻게 화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무슨 코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뭐 거기 나름대로 의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시각에는 조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네. 좀 접촉을 해야 뭐 화합을 하죠. 네, 그렇죠. 얼굴 보고 정든다고. 네네. 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예.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회수 씨가 네. 예, 부부는 무슨 마음으로 사느냐 하니까 중년의 부부. 네, 네. 중년의 부부는 무슨 마음으로 사냐 하니까 이회수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전우회로 산다. 아. 예. 근데 싸움이라도 해야 돼요. 싸움이라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정이 붙나요? 그래야 뭔가 좀 오해도 풀리고 아. 대화도 하고 너 진짜 그 여자 끝낸 거 맞아라고 막 싸우기도 좀 하고 뭐 그래야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싸우면서라도. 싸우면서라도 소통을 예.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꼭 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꼭 그 싸워야 된다 이런 법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싸움이라도 해야만 이제 정이라도 들고 화합이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예, 그리고 아내분의 지금 진심은 또 사랑을 찾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싸우면서 그런 진심도 좀 전달하고 네. 나 너랑 그냥 단순히 네 괴롭히려고 이혼하는 거 아니, 이혼 안 하려는 거 아니다. 나 너 사랑한다. 네 사랑을 찾고 싶다. 이런 얘기도 좀 메시지로 전달하고 네. 싸우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아, 저 사람 진심인가 보구나라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되는 건데 이거 소통을 안 한다?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면 화합하기 좀 힘들죠. 자, 좀 완전히 끝냈느냐? 네. 일단 상간녀 심리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이분들의 심리부터 설명하고 답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네. 상간녀가 3장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셨죠. 네. 그래, 그 얘기를 보내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이들한테 죄책감이 들어서 상간녀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래서 보낸 것 같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네. 자, 남편 말이 진심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상간녀 입장에서는 네 남편이 나를 안 만나주니 네 엿먹어봐 이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네. 예, 아마 상간녀가 남편을 만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 예, 상간녀는 관계를 지속하자. 근데 남편은 싫다. 그러니까 상간녀 입장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에이라 그럼 니네 엿먹어봐라 하고 본초에 문자를 확 보내버린 거죠. 네. 사진을. 네. 자, 그런 입장에서 남편은 굳이 왜 그 여자를 만나야 되죠? 자기를 더 괴롭히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상간녀는. 일을 크게 만들었죠. 예, 일을 또 크게 만들었잖아요. 네. 왜 굳이 상간녀를 또 만나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어. 상간녀가 막 돈을 줘. 어마어마하게 미인이어가지고 남편이 쫓아다녔어. 예. 뭐 섹스를 겁내 잘해가지고 막 진짜 막 동네 아저씨들이 막 다 책임질질 흘릴 정도야. 근데 그런지 않고서는 예, 굳이 남편이 왜 그 여자에게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까지 상간녀를 찾아가야 되느냐. 예, 저는 거기에 이제 의구심을 가집니다. 네, 네. 예. 일단 남편과 아내분의 심리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섹스리스 3년이었고요. 그죠? 네. 자, 아내분과 남편분의 사이를 보면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이 궁합이 안 좋아요. 예. 신혼 초부터 아주. 예, 궁합이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 자, 남편은 남들에게 천사입니다라고 하죠. 네. 예, 그럼 원래 남편은 누군가에게 다정하게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남편 밖에서는 참 잘합니다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럼 남들한테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내분이 이게 못 받잖아. 예. 아. 예. 이거를 남편분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아내분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남편분의 사랑을 받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아. 나에게는 남편의 희생과 헌신을 받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남편분은 너의 행동 말투가 다 싫다. 네가 애들 교육하신 거 다 싫다 네. 이러잖아요. 네,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 선상인 거예요. 이제 남편은 이제 밖에서만 이렇게 헌신도 하고 남들한테 잘하는 사람인데 딱 들어오니까 네. 별로 잘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내가. 아. 그러니까 너 싫어, 이혼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이걸 아내분이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아, 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받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안타깝지만 네.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근데 아내분에게는 남편분에게 좀 적개심이 보입니다. 네. 아마 신혼 때부터 좀 있었을 거예요. 예. 예, 남편이 들어와서 말도 안 해요. 뭐 얘기하면 뭐 알아서 한다고 해요. 나 도와주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남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윽박을 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제 추측입니다. 아내분의 아마 성장 과정에서 좀 방치된 세월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방치된 세월. 네. 그러니까 뭐 혼자서 뭐 꾸역꾸역 뭐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고 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지 않았나.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어릴 때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게 부모님이든 누구든. 네, 그렇죠. 근데 좀 방치가 돼요. 네. 그런 누군가의 케어를 기대하면 아프겠죠.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막 꾸역꾸역 막 다 살아가는 거야. 네. 뭐 혼자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또는 뭐 방치된 세월의 여러 가지 또 원인 중에 부부싸움을 엄마 아빠가 많이 해. 그런 의지할 때마다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을 봐야 되잖아요. 기대를 끊고 사는 거죠. 그래야 덜 아프니까. 그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행동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르마라고 그러죠. 예, 예. 그 삶의 업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살아온 까르마가 그대로 이어져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궁합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꾸로 아내분은요, 의존을 많이 하는 남자를 만나면 편하게 살 가능성이 많았어요. 아, 아내분에게 이렇게 딱 의지하고 여보 나 이거 힘들어, 저것도 힘들어, 좀 찡찡거리고. 네. 근데 남편 캐릭터가 안 그래. 네. 그러신 거 혼자서 막 꾸역꾸역 하시는 분이야. 네, 네. 혼자서 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네. 그 혼자 삭히고 막 이런 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저 남자가 나를 찾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남편에게 약간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관계 중독 패턴으로 얘기하면 네. 컨트롤 대 컨트롤이 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서 누구한테 희생적이다. 네. 그럼 약간 좀 통제적인 성향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아내한테 기대지 않는다? 네. 그럼 통제적인 성향이란 얘기예요. 예. 내가 의존적인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아내한테 충분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호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 나 없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런 호소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있으시죠. 우리 남편이 저를 너무 귀찮게 해요. 저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예, 있잖아요. 넥타이도 못 골라요. 예. 저를 너무 엄마처럼 의지해요. 그래서 네. 숨 막혀요.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있으시죠. 근데 아내분은 오히려 거꾸로 남편이 저를 찾질 않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아내분은 남편의 의존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예. 맞아요.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보내주신 내용에 네네. 본인 얘기를 안 하는 남편이라 늘 힘드셨다고. 네네네. 예. 어떻게 내가 행동을 네네. 해야 되냐.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잘 나왔을 거예요. 아이들은 네. 이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엄마인 건 맞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헌신하고 희생하고 엄마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러면서 아이들 좀 통제도 좀 하면서 잔소리도 하면서 막 너 나 없으면 안 되지? 막 이런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살았을 거라고 네, 엄마는 네. 아내분은 네. 근데 남편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궁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궁합이 안 맞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아내분이 바람이 나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 헌신해라. 네. 예, 봉사해라. 나에게 봉사해라. 예.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아마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셨을 거예요. 남편분에게 네. 가족들에게 예, 예. 시댁에게 예, 아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을 거야. 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아내분은 헌신 봉사를 하면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남편분에게도 요구하시는 똑같이 거다. 요구하는 거죠. 예, 그럼 내가 너 사랑해 줄 거다. 네네네. 용서해 줄 거다. 네네. 예. 그러니까 헌신 봉사하면 사랑받을 거다. 네네. 근데 남편분 캐릭터는 헌신 봉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 안 되시는 분 같으신데요. 헌신 예. 봉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이 아무리 헌신 봉사했어도 사랑받지 못하셨던 거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남편은 예를 들어가지고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평생 된장찌개 끓여줬어. 그 아내분은 막 내가 평생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너는 왜 김치찌개를 안 좋아하니? 근데 남편 김치찌개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거지. 예. 그 남편분께서는 이제 약간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매주까지 손수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17년을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너는 왜 안 고마워해? 근데 남편분께서는 누가 그러래? 맞아 그런 거예요. 이 맞아. 느낌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남편분은 된장찌개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게다가 예. 난 된장찌개 싫은데. 그러니까 예.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 헌신하는 아내가 꼴보기 싫은 거지.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궁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자, 또 이제 아내분의 캐릭터를 좀 볼게요. 네. 자,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물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남편이 돌아올까요?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좀 통제 좀 약간의 느낌이 약간 좀 나요. 아내 남편을 어떻게 조종할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또 완전히 어떻게 끝난 걸 확인하냐? 예, 이거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의심은 생깁니다. 네. 예, 근데 원래 의심이 강한 분이 통제도 더 많이 해요. 또 남편이 악용하는 거 아니냐? 네. 예, 뭐 이런 의심도 하시잖아요. 예. 예, 역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딱 통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딴 데 붙도막이 내가 통제할 거야, 내가 조종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네. 또 이게 또 핵심이라고요. 남편을 반성하기 위해 심장을 찌르는 방법이 없겠느냐? 결국 또 통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니 남편이 심장 찌르면 죽어가지고 더 살기 싫죠. 나 아프게 하는 사람하고 왜 삽니까? 예, 날 아프게 하는 사람하고 살 이유는 없어요. 그 남편을 심장에 찌르게 했다가 저 사람 내가 반성하게 해서 내 밑에 슬슬 기게 하겠어요 이 얘기거든요. 네. 예, 남편 캐릭터는요 절대분 아내분 기지 않습니다. 아내분 밑에.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좋지 않은 방법이죠. 예, 예. 지금 아내분의 기대하는 바가 남편분과 더 멀어지는 바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통제를 많이 해오시던 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 그래 남편이 안 도와줘요 또 이런 거거든요. 네. 그게 까르마라고. 네. 내가 도움 받아본 적이 없어 자기 통제를 하면 살아왔는데 결국 남편도 안 도와줘. 네. 이게 자기 업본 거예요. 업보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끊어야지. 끊어야죠. 예. 예. 지금까지 잘못된 거잖아요. 음. 어쨌든. 네. 자 어떻게 끊느냐? 예.
자, 오늘부터 남편분 딸 하십시오. 딸. 예. 남편분 통제하려는 마음 싹 내려놓으세요. 남편분 조정 안 돼요. 남편분 조정 안 돼요. 절대 조정되지 않습니다. 아내분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꾸길 기대하는 마음 싹 내려놓으세요. 남편분이 변화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남편분은 더 밖으로 돌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네. 아내분이 부부관계를 요구하고 막 이러면 또 따라주긴 해. 네네네. 아,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예. 예. 자, 근데 또 봐요. 네. 이 빈 껍데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아내분 이런 걱정하세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는 남편의 마음까지 조종하겠다는 의도거든. 네네. 조정 안 돼요, 남편분. 타인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남편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내 맘대로 조종되는 사람은 없다. 없어요. 예. 그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하라, 사랑받으라. 예. 남편의 그 무뚝뚝한 모습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뚝뚝한 그 모습 너무 멋있어. 나를 찾지 않는 그 모습 너무 멋있어. 독립성이 강한 사람이구나. 와, 멋있다. 예. 나를 찾지 않는 그 모습 너무 멋있어. 저렇게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멋있어. 이런 사람들이 책임감이 강해. 예. 다행히. 예. 책임감이 강하니까 또 외도 중에도 아이들한테 죄책감 느끼고 끊고 들어오시는 거거든. 맞아요. 의존성 강한 남자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요. 예. 의존성 강해가지고요, 막 부인 찾고 여보 나 아무것도 못해 이런 남자들은 상간이 끊어내지도 못해. 그러게요. 그럼 또 상간이한테 질질 끌려다닌다고. 이 남편분은 어쨌든 상간녀는 끊어내셨잖아요. 예, 스스로. 그러니까 이 독립성이 강하신 분이니까 상간이어도 끊어내는 거야. 예. 그게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네. 정말 좀 남편분이 좀 멋지신 분이시네요. 그 의존성이 되게 강하신 분 같으면요, 네. 상간이 못 끊어내. 상간이한테 질질질질 끌어다녀요. 예. 근데 남편이 이제 상간녀가 헤어지자 그러고 상간녀가 이런 사실 보냈고 오히려 걸려서 다행이다, 속이 시원하다, 그럼 본인이 끊고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독립성을 사랑하십시오. 네. 예. 그리고 나서 아내분은요, 남편한테 의존하세요. 의존하는 방법이 사랑받는 거예요. 통제하려 하지 마시고요, 남편에게 의존하십시오. 오늘부터 조금 무능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해줘. 네. 예. 그 남편분 품에 좀 안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남편분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편분 품에 안기세요. 여보 나 좀 안아줘. 네, 그렇죠. 나 요새 잠을 잘 못 자. 음. 좀 안아주면 안 될까? 재워주면 안 돼. 나 좀 토닥토닥 해주면 안 돼. 나 딸처럼 머리 좀 쓰다듬어 주면 안 돼. 나 좀 위로해 주면 안 돼. 물론 이제 그걸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아내분 캐릭터는 이걸 좀 하셔야 돼. 예. 네. 아내분 캐릭터는 이걸 좀 하셔야 돼요. 남편분한테 많이 의존하고 사셔야 돼요. 예. 의존을 못하기 때문에 안 도와줘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요구한 적이 없잖아. 네. 남편분께서는 또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실 수도 있다. 예. 예. 근데 도와달라는 소리 안 했잖아.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남편분 입장에서.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내가. 예. 그리고 자식 문제라는 이런 문제 혼자서 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남편이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집이 더러워지고 쓰레기가 되고 문제가 생겨서 자빠져도 여보다 못해 라고 남편 팍 의지하시라고요. 이분은 또 오히려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구나. 네, 예. 그래야 남편도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할 일이 있지. 네. 네. 그래야 남편도 내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구나, 내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건 알겠지. 내가 이 집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길래 네. 남편분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천사처럼 다정하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겠죠. 네네. 예. 그 모습을 가지고 천사 같다고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럼 나는요, 남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요구하는 사람? 네, 그리고 약간 좀 무능하셔야 돼요. 무능함이 좋은 건 아니지만 관계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무능해지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남편분 앞에서 힘든 모습 보이셔도 되고요, 남편분 앞에 좀 우는 모습 보이셔도 돼요. 남편분 앞에서 좀 무능한 모습 보이셔도 되고 괜찮아요. 예, 그래야 남편이 들어와서 나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뭐가 있을까? 예. 네. 지금 이 두 분들을 보면은 막 혼자서 너무 양쪽에서만 하고 말도 안 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서로 니 누나 안 찾고 나 누나 안 찾았잖아, 이 얘기거든. 아이고. 예. 예. 좀 아내분도 남편분을 찾지 않으신 거야.
아내분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알아서 해주게 라고 17년 사신 거라고. 아니 내가 가만히 있다가 누가 알아서 해줘. 네. 그리고 남편 집에 딱 들어오면 아내가 다 해놨어. 아. 할 게 없어. 아내도 날 안 찾아. 왜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알아서 헌신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아내가- 뭔가. 음. 네. 그 남편도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아유. 예, 정리를 한번 그 아내분의 질문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상담 의뢰 한 곳에서 거리 두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데 네네. 이게 좋은 방법이냐, 이게 좋지 않다. 네네. 예, 그리고 몸은 집에 있으면서 연기하면 조용히 지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악용하는 거 아니냐. 네. 예, 이거는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자 이거 악용하는 거 아니냐? 악용할 예. 수도 있습니다. 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내분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한 악용할 수도 있어요. 오. 예. 뭐 이거 무조건 안 한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사랑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남편 조종하려면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아, 네. 예. 이제 이걸 악용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악용을 안 하게 할까요? 이 자체가 남편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아. 예, 남편을 조종하지 마십시오. 네. 예. 이거를 이제 방지하는 방법은 남편분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싹 다 내려놓으셔야 한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반성할 수 있게 심장을 찌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도 예.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놔야 남편분 한다. 심장을 찌르시면은 남편분과 이혼과 더 가까워질 겁니다. 예,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혼으로 가신 사고방식이에요. 아. 근데 그 사고방식을 유지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이제 조종하려는 마음이니까 그렇죠. 네, 내려놔야 하고요. 근데 남편분을 내 앞에 무릎을 탁 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통제예요. 예,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 상간녀와 끝냈는지 알 수 있겠냐? 네. 끝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사랑을 어떻게 되찾아야 하느냐? 네. 남편분의 딸이 되십시오. 네. 예. 남편분을 많이 찾고 의지하십시오. 자, 말씀드립니다. 부탁하고 받고 기뻐하라. 부탁하고 받고 기뻐하라. 저희 영상 중에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법 중에 통제형 관계 중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예, 그리고 회피형 관계 중독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 두 개, 예, 꼼꼼해서 보시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네. 여기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란 무엇이냐면 단순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얘기합니다. 네. 인간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유능한 사람이면 남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아, 아내분이 너무 잘나지시면 남편분은 아내분 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아내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남편분에게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세요. 그 결핍을 채워줌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